며느리가 냉동 창고에 시어머니를 가두고 시어머니의 돈을 가로채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봄 기운이 완연했던 4월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평생을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중소기업 사장 박철수 씨는 여느 때와 같이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순자 씨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한 봉지 사들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릴 정도로 기분이 좋은 퇴근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길이 될 줄은 그 자신도 세상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덤프트럭이 박 사장의 차를 덮친 것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철수 씨 댁 맞습니까? 지금 남편분께서 큰 사고를 당하셔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던 아내 순자 씨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남편과 다정하게 통화를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순자 씨는 아들 민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고 소식을 들은 아들 내외는 정육점 문을 닫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박 사장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손쓸 방법이 없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차가운 몸을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평생 자신과 아들만을 위해 헌신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고생은 이제 그만하고 함께 여행이나 다니자고 약속했던 것이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아들 민준 역시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늘 산처럼 든든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그런 시어머니와 남편의 곁에서 연신 눈물을 훔치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너무 상심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민준 씨도 기운내요. 우리가 힘을 내야 아버님도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지.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슬픔에 빠진 가족을 챙기는 현숙한 며느리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니 그럼 그 많던 재산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설마. 장례는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와 고인의 명복을 빌었고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가족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모여 박 사장의 유언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박 사장은 평생을 모아 이룩한 모든 재산을 아내인 순자 씨에게 남긴다는 내용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중소기업 지분과 퇴직금 그리고 여러 채의 부동산까지 합하면 그 액수는 어림잡아도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아들 민주는 아버지의 결정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셨으니 그 정도는 당연히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사세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들이니 어머니를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순자 씨는 그저 눈물만 글썽이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이 많은 걸 다 뭐에 쓴다고 내 아버지 없이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 미영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슬퍼하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돈 계산으로 복잡했습니다. 수십억 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야. 저 돈만 있으면 이 지긋지긋한 정육점 일도 그만두고 백화점에서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인 척 연기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는 욕망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잠든 남편 민준의 옆에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악마의 속삭임이 바로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순자 씨는 깊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를 잃은 상실감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입맛을 잃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킨 것은 바로 며느리 미영이었습니다. 미영은 하루아침에 효부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어머니의 집으로 건너와 따뜻한 밥과 국을 끓여 바쳤고 저녁이면 시어머니의 뭉친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셔야 기운을 차리시죠. 제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갈치조림 해왔어요. 한 술이라도 드셔보세요. 어머님,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저랑 같이 산책이라도 다녀오실래요? 집에만 계시면 병나세요. 미영의 지극정성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혀를 내둘렀습니다. 민준 엄마는 정말 복도 많지.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얻었으니 말이야. 친딸도 저렇게는 못할 거야. 이웃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아들 민준 역시 그런 아내의 모습이 고맙고 대견했습니다. 정육점 일 때문에 어머니를 살뜰히 챙기지 못하는 미안함을 아내가 대신 덜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고생이 많아. 어머니께 잘해줘서 정말 고마워. 미영은 남편의 칭찬에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요? 다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게 한이 돼서 그래요. 어머님께라도 잘해야 제 마음이 편하죠. 하지만 그 다정한 미소 뒤에는 칼날 같은 욕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영의 모든 행동은 철저한 계산 아래 이루어지는 연기였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시어머니 순자 씨의 신뢰를 완벽하게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막대한 유산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며느리의 속내를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며느리의 따뜻한 보살핌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순박하고 정이 많은 순자 씨는 며느리를 친딸 이상으로 믿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내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싶다. 정말 고맙다. 이 늙은이가 너한테 신세만 지는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모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어느 날 미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꽤 큰데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은행일이나 부동산 같은 건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알잖아요. 제가 옆에서 좀 도와드릴까요? 어머님은 신경 쓰시지 않게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그 말에는 시어머니를 위하는 척하는 교활함이 묻어 있었지만 순자 씨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내가 그런 걸 뭘 알겠니? 내가 알아서 해주면 내 마음도 편하겠다. 그날 이후 순자 씨는 자신의 모든 통장과 인감 도장을 미영에게 맡겼습니다. 미영은 마침내 호랑이굴의 열쇠를 손에 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몰래 은행을 드나들며 통장의 잔고를 확인했고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며 군침을 흘렸습니다. 돈을 자신의 계좌로 조금씩 빼돌리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욕심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쥐꼬리만큼씩 빼돌리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한 사람, 시어머니 순자 씨만 사라지면 되었습니다. 그 끔찍한 생각이 한 번 싹 트자 걷잡을 수 없는 독버섯처럼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영의 탐욕은 그녀 자신조차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시어머니의 재산을 독차지하는 달콤한 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최고급 아파트에서 명품 옷을 입고 외제차를 몰며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의 끝에는 항상 걸림돌처럼 존재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돈 저 늙은이만 없으면 전부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미영은 혼자 있을 때면 섬뜩한 목소리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그 생각은 점점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아무도 모르게 사고처럼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민준이 그녀에게 솔깃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나 다음 달에 일주일 정도 일본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정육점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선진 유통 기술도 좀 보고 시장 조사도 할 겸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영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남편이 집을 비운다 일주일 동안 바로 지금이 기회야. 남편이 없는 동안 시어머니를 해치운다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곳은 바로 남편이 운영하는 정육점의 대형 냉동창고였습니다. 그곳은 한여름에도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두꺼운 철문은 밖에서 한번 잠그면 안에서는 절대로 열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창고는 가게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어 안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밖에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저기라면 완벽해. 늙은이를 저 안에 가두기만 하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얼어 죽겠지.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심장마비 같은 걸로 보일 거야. 아무도 내가 한 짓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테지. 미영은 자신의 계획에 스스로 감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어머니를 어떻게 그곳으로 자연스럽게 유인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며칠 동안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했습니다. 남편 민준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날 밤 미영은 평소보다 더욱 살갑게 남편을 대했습니다. 여보, 가서 많이 보고 배워와요. 가게는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잘 지키고 있을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민주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감동하며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당신만 믿을게. 어머니 잘 좀 부탁해. 걱정 마세요. 제게 맡겨요. 남편을 배웅하는 미영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걱정의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서는 섬뜩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는 순간 그녀의 잔혹한 계획도 함께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연극의 막을 올릴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민준이 일본으로 떠난 다음 날 아침부터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한 잿빛 하늘은 미영의 음흉한 계획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미영은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평소처럼 시어머니의 집에 들러 아침 식사를 차려드렸고 시어머니의 건강을 챙기는 다정한 며느리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가 없으니 집이 텅 빈 것 같네요. 그래도 제가 있으니 너무 적적해하지 마세요. 그래, 아가. 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너라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순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미영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 될 줄도 모르고. 오후가 되자 미영은 드디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다급하고 걱정스럽게 꾸며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미영이에요. 지금 어디 계세요? 나야 집에 있지.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왜 그러니? 어머님, 큰일 났어요. 정육점에 잠깐 나와봤는데 글쎄 냉동창고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민준 씨가 떠나기 전에 깜빡하고 문을 제대로 안 닫고 갔나 봐요. 안에 있는 고기들이 다 녹게 생겼어요. 미영은 숨을 헐떡이며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의 가게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런. 그래서 어쩌면 좋으냐. 고기가 다 녹으면 손해가 클 텐데. 제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창고 안쪽에 있는 무거운 고기 상자들이 문을 막고 있어서 문이 닫히질 않아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잠깐만 가게로 나오셔서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 혼자서는 정말. 미영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애원했습니다. 아들의 재산이 축나는 것을 걱정한 순자 씨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뭘 그런 걸 가지고 오느냐. 내가 금방 가마. 기다리고 있거라. 전화를 끄는 미영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육점으로 달려가 냉동창고 문을 미리 열어두고 안쪽에 있는 상자들을 문 근처로 옮겨 놓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는 초조하게 시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자 씨가 숨을 헐떡이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가, 내가 왔다. 어디 괜찮으냐? 어머님, 어서 오세요. 저기예요, 저기. 저 상자들만 안으로 조금 밀어넣으면 문을 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영은 순자 씨를 냉동창고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하얀 냉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옷깃을 여미며 아무런 의심 없이 창고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어떤 상자를 말하는 게냐? 이거? 순자 씨가 허리를 숙여 상자를 밀려고 몸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 씨가 냉동창고 안으로 완전히 들어서는 것을 확인한 순간 며느리 미영의 눈빛이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온 힘을 다해 무거운 철문을 밀어 닫았습니다. 쾅! 둔탁한 소음과 함께 세상은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었습니다. 창고 안은 영하 20도의 지독한 한기와 칠흑 같은 어둠이 지배하는 감옥으로, 창고 밖은 잔혹한 계획이 성공했다는 환희로 가득 찬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철컥. 미영은 문 밖에서 육중한 자물쇠를 거는 소리까지 내며 완벽하게 문을 잠갔습니다. 창고 안에 갇힌 순자 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문이 닫혔나? 하지만 이내 밖에서 들려오는 자물쇠 소리에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가, 미영아, 문이 잠겼다. 이 문 좀 열어다오.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밖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뺨을 스치는 살을 애는 듯한 냉기가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숨결은 하얀 연기가 되어 흩어졌고 눈 깜짝할 사이에 속눈썹에 성에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순자 씨의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미영아, 듣고 있느냐? 이게 무슨 짓이냐? 어서 문 열어. 나 춥다. 얼어 죽겠다. 그녀의 울부짖음은 두꺼운 철문을 뚫고 나가지 못한 채 차가운 창고 안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맴돌 뿐이었습니다. 눈물조차 흘러나오자마자 뺨 위에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뱀처럼 차가운 며느리의 목소리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어머님, 소용없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못해요. 순자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며느리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아, 내가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순자 씨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졌습니다. 밖에서는 미영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못한 거요? 있죠. 어머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그거 하나가 잘못이에요. 어머님만 없으면 아버님이 남기신 그 많은 돈이 전부 다 제 것이 될 텐데. 왜 그걸 모르세요? 그제야 순자 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그토록 살갑게 굴었던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돈을 노린 연기였다는 것을, 자신을 죽이고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런 끔찍한 짓을 벌였다는 것을, 배신감과 공포에 순자 씨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심장뿐만 아니라 온몸이 정말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것, 너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순자 씨는 온 힘을 다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감각이 무뎌지고 생각마저 흐려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남편의 곁으로 이렇게 허망하게 따라가게 되는 것인가? 어둠 속에서 순자 씨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절규와 저주가 점점 잦아들자 며느리 미영은 냉동창고 문에 귀를 기댄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지긋지긋한 늙은이만 사라지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당신만 없어지면 그 돈은 모두 내 것이야. 미영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정육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가장 먼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냉동창고 앞에서 무더운 한기가 찝찝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뜯어보았습니다. 탐욕과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어야 할 얼굴은 오히려 생기와 환희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나는 더 이상 돈에 쪼들리며 살지 않을 거야. 세상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테다. 그녀는 곧장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통장과 인감도장, 그리고 각종 부동산 서류들이 담긴 상자를 꺼내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얻은 사람처럼. 그날 밤 미영은 혼자서 호화로운 만찬을 즐겼습니다. 최고급 와인을 따고 비싼 배달 음식을 시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는 우아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와인잔을 부딪힐 상대는 없었지만 그녀는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수십억의 재산이 곧 그녀의 친구이자 가족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누리는 세상. 이제 제가 그 주인공이 될 차례일 뿐이에요. 아마 지금쯤이면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겠죠? 호호호. 그녀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내며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며칠 동안 미영은 천국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백화점에 가서 평소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명품 가방과 옷들을 거리낌 없이 사들였고, 밤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혼자만의 만찬을 즐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어머니의 안부를 물으면 그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어머님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충격이 크셨는지 요즘 절에 들어가서 며칠 조용히 기도 좀 드리고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저희한테는 신경 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요. 사람들은 효부 미영의 말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순박하고 힘없는 노인이라고만 생각했던 시어머니 순자 씨에게 자식과 남편을 향한 사랑으로 다져진 강인한 생존 의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얼어붙은 지옥의 문을 열고 기적을 만들어내리라는 것을 탐욕에 눈이 먼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속에서 순자 씨의 의식은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체념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귓가에 죽은 남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순자야, 이대로 포기하면 안 돼. 정신 차려.
우리 아들 민준이를 생각해야지. 남편의 목소리는 희미해져 가던 순자 씨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래, 민준이 내 아들 내가 이대로 죽으면 저 악마 같은 며느리가 내 아들마저 어떻게 할지 몰라.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서 이 모든 것을 알려야 한다. 죽음의 문턱에서 순자 씨의 마음속에 강렬한 생존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은 얼어붙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어서 아니 온몸을 바닥에 비비며 필사적으로 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을 더듬던 그녀의 손끝에 무언가 다른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철판이 아닌 나무로 막혀있는 듯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오래전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 고기를 편리하게 옮기기 위해 만들었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 판자로 막아놓은 작은 배출구였습니다. 이거다. 순자 씨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어 감각도 없는 손으로 판자를 밀고 긁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단단히 못으로 박아놓은 판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꽁꽁 언 돼지고기 넓적 다리뼈를 집어들어 망치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온 힘을 다해 내리치자 낡은 판자가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틈새로 한 줄기 빛과 함께 바깥의 공기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작은 틈으로 손을 넣어 판자를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한참의 사투 끝에 마침내 사람의 몸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 만들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빠져나왔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온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며칠 만에 마셔보는 바깥 공기는 눈물겹도록 신선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 언제 다시 가게로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순자 씨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가게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이웃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주머니. 이게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하세요? 이웃집 사람은 다 죽어가는 몰골로 나타난 순자 씨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순자 씨는 이웃집에 들어서자마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눈보라 같은 냉기 속에서도 지옥 같은 감옥 속에서도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온 아들 민주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내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도착했어. 집으로 바로 갈게. 어머 여보, 고생 많았어요. 제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미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상냥했습니다. 민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오랜만에 아내와 어머니를 만날 생각에 부푼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민주는 싸늘한 분위기를 느끼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내는 있었지만 어머니 순자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어디 가셨어? 아, 어머님이요? 며칠 전부터 갑자기 절에 좀 다녀오신다고. 미영이 둘러대려는 순간 민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옆집 아저씨의 전화였습니다. 민준이냐? 너 지금 어디야? 빨리 병원으로 좀 와봐라.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민주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과 발에는 동상으로 인한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에 순자 씨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며칠간 자신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 자신을 냉동창고로 유인해 가두었고 재산을 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입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으로 헛것을 보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에 남은 처절한 상처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슬픈 눈빛을 보자 그것이 끔찍한 진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리가 내 아내가 미영이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충격과 분노로 민준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곧장 정육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게 뒷문은 부서져 있었고 냉동창고 옆에는 순자 씨가 뜯어낸 것으로 보이는 낡은 판자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안에서는 어머니의 옷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니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마주한 민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보여주었던 모든 다정한 행동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끓어오르는 배신감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쥔 채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악마를 만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살기등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을 때 미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병원에 다녀왔다는 사실도 자신의 모든 범행이 발각되었다는 사실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보, 벌써 왔어요? 어머님은 괜찮으시대요? 그녀는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얼굴을 보는 순간 민주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미영의 앞으로 다가가 그녀가 들고 있던 잡지를 거칠게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너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미영은 남편의 서슬퍼런 모습에 당황했지만 이내 시치미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아직도 거짓말이 나와? 엄마한테 다 들었어. 내가 엄마를 냉동창고에 가뒀다며. 내 돈, 아니 우리 아버지 유산 때문에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며. 민준의 고함에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님은 절에 가셨는데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오해? 그럼 이건 뭔데? 민주는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피 묻은 옷 조각과 미영이 시어머니의 재산을 빼돌린 내역이 담긴 통장 거래 내역서를 그녀의 얼굴 앞에 집어 던졌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은 미영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그랬어. 왜? 그 늙은이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까워서 그랬다. 왜? 당신은 평생 정육점에서 고기나 썰면서 살 거야? 난 그렇게 살기 싫었어. 당신 아버지 돈, 이제 우리 거잖아.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는 미영의 모습에 민주는 환멸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조차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너랑 내가? 웃기지 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너 같은 악마랑 한 하늘 아래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민주는 미영의 짐을 모두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미영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돈을 요구했지만 민주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결국 재산은커녕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자신이 입고 있던 옷까지 그대로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후 미영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끔찍한 악행은 순식간에 동네에 소문이 났고
그녀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과 인간성을 모두 버린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고독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준과 순자 씨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민준은 어머니를 더욱 극진히 모셨고 어머니의 재산을 함부로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민준은 우연히 마음씨 착한 여인을 만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아픈 과거를 모두 이해해 주었고 순자 씨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마침내 민준은 그 여인과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진정한 행복과 평온이 그녀의 삶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큰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해지듯 끔찍한 시련을 겪은 순자 씨의 가족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한 사랑과 믿음으로 뭉쳤습니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는 하늘이 보내준 선물처럼 착하고 현명했습니다. 그녀는 순자 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으며 순자 씨 역시 새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며느리 미영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킨다는 뼈아픈 교훈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한순간에 악마로 변해버린 미영의 어리석음을 혀를 차며 이야기했고 동시에 지옥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순자 씨의 강인한 생명력에 감탄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이 남긴 유산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 돈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장학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후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복수심으로 채우는 대신 더 큰 사랑과 자비로 세상에 되갚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비극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지난 일은 다 잊으세요. 어머니는 행복하게 사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세요. 아들 민준이 말할 때마다 순자 씨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 괜찮다. 내가 이렇게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니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이게 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돌봐주신 덕분이다. 어느 화창한 봄날 순자 씨는 아들 내외와 함께 남편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예쁜 손주가 안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묘비 앞에 활짝 웃는 손주의 얼굴을 보여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예쁜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정말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나는 이 아이들과 함께 당신 몫까지 행복하게 살아갈게요. 그녀의 삶은 권선징악에 살아있는 교훈으로 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녀의 삶 자체가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자 씨는 아픈 과거를 가슴에 묻고 진정한 가족의 품 안에서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냈습니다.